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정부가 12일에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을 입법 예고했는데 네네네. 지금 후폭풍이 거세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민주당 안에서도 네네. 이게 지금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이게 비판이 거센데요. 네네. 이 입법 예고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입법 예고안 보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요. 예. 제2의 검찰청, 네네. 도로검찰청이다라는 인상을 뭐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단에서 예. 기자회견도 긴급 기자회견도 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걱정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발표하기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는 네. 그래서 검찰을 이제 공소기관으로 네. 자리매김한다는 취지로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 보안 수사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 어제 발표된 건 이제 조직법이지 않습니까? 조직법이었죠. 네. 조직법보다 중요한 건 절차법이거든요. 네네. 그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찰의 수사라는 제목의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서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정부 입법 예고안에서 이 형소법 196조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네. 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검토할 것이다라는 뭐 말은 뭐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렇다면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검찰을 이제 공소기관 자리매김한다는 그런 법안의 취지라고 밝히면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법이 그 10월 2일에 이제 그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역순으로 한 6개월 전에는 이 법이 시행이 돼야 네. 조직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절차가 이제 가능한데 네. 근데 올 봄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쯤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 국회 활동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보안 수사 그 부분에 대한 그 결론 내지 않으면은 허지부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검찰의 노림수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 여전히 검찰개혁 추진단 네. 에 많은 검사들이 그 파견 나가 있고 뭐 자문위원회도 꾸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자문위원단도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자기들의 의도와 좀 이렇게 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법안 내용들이 준비되고 발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는 네네. 성명서까지 별도로 발표를 냈고 또 대여섯부는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 파견된 검사들 위주로 입법 지원 팀인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초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검찰청법을 거의 그대로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그 구조를 거의 이제 법안을 초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행정부에 이제 그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외부 민간위원들 이제 뭐 이렇게 오시더라도 관에서 기본 회의 자료로 어떤 자료를 이렇게 포맷을 만들면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한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안에 네. 이른바 법률가 출신들이 기용되는 예. 그 법률수사관 네네. 이 부분 문제를 얘기했고 보안 수사권은 뭐 차제도 논의할 거다 폐지될 거다라는 입장으로 이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언론에서는 더 초점을 맞췄는데 네네네.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형소법 196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부분이 네네네. 더 큰 문제라고. 예, 그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를 했고 네네. 정청래 대표도 수정을 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겠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입법 예고가 26일까지거든요. 네네네. 오늘이 지금 14일이니까요. 네네. 예. 이 기간 동안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1차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네. 세부적으로 또 저희가 각 그 법안 조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이 끝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다행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기 전에 정청래 대표님과 이제 이 법안의 어떤 적극적인 재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 이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네네. 윤 전 대통령은 또 장시간 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최후 진술도 했는데 네. 요 결심 공판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 직원 재판부의 재판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황당해하고 네. 우려하고 이런 참 인상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어제 마지막 이 결심 공판까지도 네네. 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만은 네. 뭐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거에 대해서 네네. 그 직원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좀 보셨습니까? 어제 저 다른 일로 좀 바빠가지고 네. 예, 그냥 뭐 사형 구형했다라는 그 뉴스만 봤습니다. 네네. 자,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보도에 따르면은 비상겸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기존에 일종의 뭐 계몽이었다. 네, 예,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한 걸로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네. 재판도 이틀에 걸쳐서 지금 한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재판 전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네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지하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졸속 파기환송 재판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 직원 재판부가 처음에 배당되는 그 절차 자체도 좀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도저히 내란 재판이라는 이 어떤 무거움, 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재판의 재판 진행 방식이라고는 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가볍고 경박하고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더 사법 불신이 좀 가중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재판부법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새로 구성이 될 텐데요. 네네. 앞으로 사법부의 움직임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지켜보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2심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구성이 될 것인데 아마 네. 법원 내에서도 이 직원 재판부의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우려, 비판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 이후에는 직원 재판부와 다른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렇게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낯설게 봤던 게 이 지금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네. 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 네. 그리고 재판을 일종의 지연시키는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런 재판 모습이 과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맞는 모습인가 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변호인들 중에 일부는 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또 자신의 의견을 막 개진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이라면서도 이제 변호사 출신입니다만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명을 위해서 이런 재판 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만약 변호인이 있다 그러면은 네네. 잘못은 했지만 이 실수에 대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그 피고인에게 권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은 사형 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구형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합수해서
더 뻔뻔한 더 황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형 구형을 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네네네. 입장인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찬성하시는 예,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이미 네네네. 예고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국회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네네. 내일도 아마도 네네네. 이제 필리버스터가 또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차 종합특검은 불가피하고 빨리 좀 그 발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 그 세 개의 특검이 가동이 됐지만 특히 김건희 특검의 예. 경우는 수사가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으로 그 내란의 배경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김건희의 그 국정농단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를 했고, 근데 그 기간이 거의 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너무나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몇 달 동안 만에 그 특검으로는 규명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았습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휘 문제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사건에서 검사들이 또 노골적으로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노골적으로 봐준 그 검사들에 대한 단죄, 이 1차 특검에서는 그게 제대로 이게 시간 한계상 도저히 진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은 불가피하고 신속하게 통과돼서 빨리 발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건희 척건들에 대해서도 일부 척건들에 대해서 뭐 수사가 진행된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만은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도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네네. 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차 종합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김건희가 왜 어떤 경위로 이 내란에 대해서 그 경위 그 관여하고 좀 또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농단을 했는지 더 규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은 확실하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통일교 특검법은 네네. 지금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류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뭐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협의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번 본회의는 아마 통일교 특검법 올라오지 않는데요.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 통일교 등 특검법입니다. 네. 통일교에 국한되지 않고 예. 이 신천지 등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 유착 분리에 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국혁신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네. 통일교에 국한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양당 사이에 좀 있습니다. 특히 그 국민의힘에서 네,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뭐 통일교 외에도 네. 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등에 대한 좀 이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어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났는데 조국 대표에게도 제안을 했지만 이제 거절하셨죠. 그런 이유가 네. 이제 국민의 그 두 당은 통일교에만 국한 하자는 의도가 좀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가 국민의힘은 통일교 그 사건으로 의원 한 분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자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에 국한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게 이 국민의힘에게 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회동에는 저는 거부한 것입니다. 네. 그 입장은 계속 예, 유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뭐 야당이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 얘기고 또 앞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던 최영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야당이 이런 지금 거대 여당의 그런 전국 속에서 어떤 일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력을 확보하려면은 야당 간의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야당도 야당 나름 아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사건 통일교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의원이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에게 도주를 주는 그런 의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이해운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네. 19일로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잡혔습니다. 지금
그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이 예, 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계획 경제 청문회 준비 바쁘시죠? 예, 좀 정신없습니다. 예. 네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단 평가 어떻게 내리십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연말에 이제 내정이 되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언론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네. 많은 우려가 좀 제기가 됐고 많은 우려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네. 좀 많이 인내하고 또 많이 인내를 했습니다. 아, 인내하셨군요. 네, 예. 왜냐하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내정의 배경을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갔기 때문입니다. 예. 파란색으로 출신 그 정당 대표 저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으로서는 파란색만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지 않냐라는 그 고민에 저는 네. 100%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 예. 그 대통령의 그 통합에 대한 고민과 의지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비록 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인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터져 나온 그 위장 미혼을 이용한 그 청약, 네. 부정 청약 네네. 사안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청문위원 준비를 하시면서 의원님께도 많은 뭐 제보라든가 문제 제기들이 네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 사실 통합과 실용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네. 파격적이었지 않습니까?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지금 자진 사퇴라든가 뭐 청문회의 낙마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 같고 네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다지 뭐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 소명해 보라. 네. 청문회 보겠다. 청문회를 통과하는지 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청와대에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여당도 아무 그 방어가 안 될 것 같고 네네네. 야당에서는 완전히 총공세로 나설 것 같고 네네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으로서도 그 임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좀 되거든요. 갈수록 좀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네. 인사청문일이 다음 주 월요일 잡히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사퇴하시는 것이 그래도 후보자를 내정했던 통합을 위해서 후보자를 내정했던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석연 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네네.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네. 좀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인사청문회 이후에 만일에 뭐 이거는 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국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더라도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면 또 임명이 될 수는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그렇죠. 절차적으로 그런데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을지 예, 우리 사회가 네. 지향하는 네. 공정이나 이렇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치들을 퇴색되고 우리가 잃는 것이 더 좀 많을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그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워낙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이 네네. 오늘 아침엔 지금 김병기 의원 집을 포함해서 네네네. 뭐 압수수색이 예,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있어서요. 예. 이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네.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터졌단 말이죠. 네네네. 자,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 일단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좀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속도나 네. 이런 면에 있어서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또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찰에 대해서 이제 국수본이나 이렇게 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경찰이 좀 더 결연한 각오로, 결연한 자세로 신뢰를 얻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옛날 얘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거죠. 공천을 놓고 저 충격받았습니다. 예, 예. 이게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옛날이 이게 그런 뭐 기사는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 뭐 물론 뭐 국민의힘 모 의원 네. 뭐 경북 지역의 모 의원 같은 경우 5억 네네. 뭐 이게 해야 캠프가 통째로 넘어오고 지지선을 한다. 또 거리가 있었다는 좀 그런 녹취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원금 특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의 그 5억 공천 녹취 네.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한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도 지방선거가 네네네. 이제 5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요. 네네네. 지방선거 이제 공천도 하시고 여러 네네. 가지 예, 진행을 예. 하셔야 되는데 예, 예. 그 앞서 저희 출연하셨던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99만 원 네네. 네, 온라인 공천 예, 예. 시스템 지금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이런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파문 같은 것을 봤을 네네. 때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네네.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게 그리고 네네. 정말 유능한 네네. 후보자를 이렇게 공천하도록 하실 생각인지 이런 게 당내 논의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저 지방선거 기획단 부단장으로서도 이제 그 회의를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또 저희가 회의가 있고 또 예. 10시 반에 네네. 또 뭐 기자회견도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혁신인재 공천 방안이라든지 뭐 동공촌 그 뭐 건절, 동공촌 뭐 신고센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과감한 조치들을 네. 기획하고 있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외교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네네.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어제 일본을 네네네. 방문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외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네, 둘러싼. 그렇습니다. 예. 일단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바로 직전에 그 우리 지금 내란 수기로 재판받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사고를 치나, 이번에는 또 어떤 국격 실추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가. 그냥 물가에 아이 내놓은 것처럼 조마조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 외교는 정말 그 특유의 그 친화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이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믿고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과거사 문제에 관련해서 네네. 양국이 이런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네네.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예, 과거사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그 장생 탄광, 네. 일본 말로 조세이 탄광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고 네. 개인의 감식도 같이 하기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위안부 문제처럼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는 그 소물된 피해자 중에는 일본인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양국의 좀 그 과거사 중에서 네. 서로 쉽게 합의할 수 없는 부분부터 이렇게 합의해 나가자라는 인식 하에서 이렇게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시험 문제 볼 때도 네. 가장 쉬운 문제부터 먼저 빨리 풀고 네. 그다음에 이 시간 이렇게 확보해서 어려운 문제 좀 풀듯이 약간 그런 좀 그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네. 위안부 할머님들의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고 네. 많은 분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생존해 계신 분이 네. 정말 이렇게 몇 분 안 되시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혁신단의 차규근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월 14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를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기